네, 1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시작과 어떤 결단의 이미지가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먼저 핵심 카드를 보시면 새로운 기회가 오고 또 어떤 번영이나 성공이 시작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전 1번을 뽑으셨는데요.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약간 시드머니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큰 돈이나 어떤 큰 명예를 한 번에 이렇게 받게 되는 운이나 어떤 대박운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시드머니가 없으면 우리가 결국 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기회를 하나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좋은 운세를 가져가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그렇게 시작된 일이 정말 행운이었어.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시작들, 또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어떤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나중에는 그 사업체가 점점 커져서 이제 큰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잠깐 만나고 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인연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때 알고 지낸 사람이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평생의 은인이 된다거나 또 평생의 인연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잠시 하는 일이다 임시직, 계약직으로 들어섰는데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되고 또 평생의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이거를 지금 기회가 되니까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어. 이렇게 추가로 뭔가를 배웠더니 그게 이제 남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좀 차별화가 되고 또 여러분만의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심심풀이로 시작했던 그런 일에서 적성을 찾게 되는 흐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동전 1번이 나왔을 때는 약간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센스, 이런 게 제일 중요하게 작용해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떤 광고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광고지가 여러분에게는 동전 1번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회사다라고 한다면 원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아닌데 우연히 어떤 일을 받았다가 그 일을 하게 되고 아니면 우연히 어떤 사람을 알게 됐고 만나는 거래처가 새로 생기고 내가 발을 디디는 새로운 영역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평소와 묘하게 좀 다른 일, 그걸 더 눈여겨보는 게 좋아요. 또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이 결단이라는 메시지도 나와 있거든요. 사소한 일일수록 오히려 나의 결단력이나 결정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이제 이건 특별하지 않아, 평소랑 똑같아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거를 이제 눈여겨보지 않게 되고 스쳐 지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전단지를 줬다, 광고지를 줬다라고 한다면 그걸 받는 것도 사실은 순간적으로 그걸 이제 안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받을지 안 받을지 순간 고민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하죠. 우리 주변에 어떤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어떤 미디어의 광고들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일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 그런 인연들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1번 분에게는 지금 카드들의 흐름을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약간 연금 복권 그런 걸 사게 되는 모습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연금 복권 한 장 사는 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그냥 문득 내가 지나가다가 저거 사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샀는데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받는 꽤 좀 든든하고 쏠쏠한 그런 연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운이 들어오는 게 동전 1번의 에너지거든요. 완전 대박이 나서 몇십억씩 인생의 대반전 이런 복권은 아닐 수 있어도 이 정도도 충분히 나는 기쁘다, 만족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좀 든든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계세요. 특히 오늘 동물 카드에서도 보시면 이 물고기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물고기의 특성은 이제 물을 흐르는 곳, 여기에 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물고기가 나왔을 때는 보통 금전운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길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특히 일본에서는 이 잉어, 이 카드에 나와 있는 잉어가 금전운으로 굉장히 좋은 운을 가지고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잉어를 이렇게 어떤 물질로 표현한 뭐 오브제 같은 거, 뭐 아니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잉어의 모습, 이런 것들을 누가 뭐 이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집들이로 선물을 한다든지, 뭐 개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주변에서 이렇게 잉어의 그림을 선물로 할 정도로 행운을 상징하기도 해요. 또 물고기 중에서는 이 잉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알을 낳는 그런 이제 약간 물길을 거스르는 그런 힘과 의지를 가진 연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나갔던 돈이 이렇게 물처럼 흘러나갔는데 그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 이런 에너지도 물고기가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금전의 운이나 또 시드머니가 생겨서 뭐 더 많은 번영과 풍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통적으로 물고기는 알을 굉장히 많이 낳기 때문에 한 물고기가 만들어내는 생명력이 엄청나게 확대된다라는 걸로도 볼 수 있죠. 게다가 물고기가 살아가는 이 물은 타로카드 세계에서는 감정을 의미하거든요. 물고기가 잘 살 수 있으려면 이제 물이 충분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고기 카드가 나오면 보통 이제 감정적으로도 만족감이 굉장히 올라가고 좀 풍성해지고 좋은 일들이 넘친다. 그래서 기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 삶에 가장 정말 필수적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물이 있고 거기에 지금 먹거리가 되어줄 수 있는 물고기까지 나왔으니까 이 카드 자체가 이제 나중에 점점 더 이제 어망이 풍부해지고 나의 그물에 잡히는 것들이 많아진다. 풍요로 가는 에너지가 강하게 있다는 뜻이죠. 그게 뭐 실제로 돈이나 금전에만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물이 가진 감정적인 특성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좋은 인연을 만나서 아주 뭐 감정 교류를 풍부하게 하게 된다든지 뭐 내가 했던 작은 시도, 내가 알을 낳은 것이 정말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생명력이 뻗어나가는 그런 확장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체를 더 여러 곳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시작과 시도,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부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원래 하던 일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카드를 보면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는 카드도 여러분 뽑으셨는데요. 내가 어떤 쥐고 있는 작은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이 시작돼서 커다란 나무를 만들어가는 작은 창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창문을 보시면 창문만 봤을 때는 사실 이 커다란 나무를 예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또 기대할 수도 없거든요. 또 여러분의 타로 카드도 보시면 지금 바보 카드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 이 앞서서는 지금 칼 10번 카드가 나와 있어요. 주인공도 보시면 칼 10개가 이렇게 찌르고 있고 또 찌르려고 하고 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미 고통을 많이 겪었고 또 지금부터 한동안 또 고통을 참아내어야 할 것 같다. 뭐 이런 이미지를 보여줘요. 근데 타로 카드에서 칼은 진짜 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을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10개나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죠. 이제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 10번 카드는 너무 많은 생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10번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타로 카드 체계 바깥에서 봤을 때는 10번이 끝이라는 걸 알지만 이 주인공은 그 끝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이 끝을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것도 말해요. 아까 보셨던 이 카드에서도 이 어두운 창문만 봐서는 이 커다란 나무의 존재를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1번 분께서도 이제 곧 다가올 좋은 일, 정말 시드머니가 생기는 일, 그게 이제 어떤 일일지, 그리고 또 그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그게 이제 전혀 예상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카드들을 보면 정말 오히려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 그만큼 좀 스쳐 지나갈 수 있고 작고 아주 사소한 것들, 그런 거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해 보세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행운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카드들을 보면 진짜 여러분 앞에 지금 코앞에 와 있다라고 해요. 정말 당장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중에 조금이라도 정말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있는지, 근데 그게 또 누가 그냥 광고지를 계속 들이밀어서 눈앞에 들이밀어서 어쩔 수 없이 잡았을 수도 있고
일이라고 한다면 억지로 시켰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예상하지 못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났다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수동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는 내가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다가오는 새로운 일들 그걸 좀 더 눈여겨보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커다란 또 엄청난 시드머니가 될 거고, 그게 여러분한테는 약간 평생 기댈 수 있는 연금이나 커리어, 아니면 평생 만날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고르신 분들, 오늘 카드들을 보면 2번 분의 지금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뭐 서글픔이 될 수도 있고, 뭐 화나 분노, 뭐 속상함, 서운함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먼저 읽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좀 중요한 사람한테 혹은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한 사람, 그 사람한테 좀 상처를 받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공통적으로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계신데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가 그 문 앞에 서 있다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좀 그런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걸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래 하고 싶은 말도 있었는데 내가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다 못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무시하고 확 나가버린 좀 그런 모습이에요. 약간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좌절감도 생기게 되겠죠.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셨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사랑했던 사람, 뭐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해도 내가 조금 정성을 다했던 사람, 뭐 진심을 좀 보여줬던 사람, 우정이 될 수도 있고 호감 정도에서 멈췄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좀 여러분을 외면했기 때문에 받았던 상처, 아니면 믿었던 사람인데 떠나가 버린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관계에서 받았던 충격의 양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학업이나 금전적인 부분 또 커리어의 차원일 수도 있어요. 이게 똑같은 게 이제 학업이라고 한다면 내 입장에서는 어떤 뭐 공부를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진짜 뭐 정말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 거죠. 나는 진짜 할 만큼 한다고 생각했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온다든지, 면접을 또 준비를 했는데 근데 떨어진다거나 외면받았거나 뭐 좀 그럴 수도 있겠죠. 돈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알뜰하게 돈을 모으려고 하고 진짜 힘들게 모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데가 이제 생기면서 거기에 돈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여러분이 주저앉게 되고 내 노력이 약간 물거품이 된 것 같아, 좀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어떤 일일지는 뭐 보시는 2번 분마다 다르시겠지만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어느 부분에서 약간 배신을 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내가 좀 쓸데없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나? 약간 이런 한숨들, 미련들, 좌절들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로 나온 핵심 카드로 지금 칼 7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카드가 원래 배신을 말하거든요. 카드를 보면 까치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까치를 굉장히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길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약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 뭐 사기치는 사람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까치를 만나면 그 정도의 좀 흉한 소식을 듣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서양에서는 까마귀가 길조고 까치가 흉조예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 이 배신당했다는 의미로 이 까치가 나왔다는 거고, 나 까치를 받았을 때는 이제 나쁜 소식이 온다 이렇게 예상해요. 그리고 또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 이제 컵 4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이 눈을 감고 있잖아요. 컵이 옆에 3개가 있는데 눈을 감고 있으니까 이제 아래에 오는 새로운 컵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아까 보셨던 칼 7번 카드의 칼 카드는 좀 보이지 않는 공기의 차원을 말하거든요. 생각이나 아이디어 이런 걸 말해요. 근데 숫자 7은 또 변화를 말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는 게 변했다, 달라졌다,
내가 원래 믿었던 사람인데 이제 믿을 수 없게 됐다. 좀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쪽에 있는 컵 카드는 컵은 감정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 감정이 사방에 막혀 있고 고여 있고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보지 않고 있고 약간 보고 싶지도 않은 관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카드를 봤을 때도 먼저 이제 여러분이 외면받았던 것 그래서 이제 실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거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배신을 당했다든지 뭐 이런 감정의 연결들도 읽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지금 컵 4번 카드의 보조 카드로는 완즈 8번이 나왔는데 이 카드는 나의 어떤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감이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지금 배신이나 실망을 했는데 이거를 상황을 만약에 내가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 정도까지 감정이 나빠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다가오는 속도도 내가 몰랐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들이닥치듯이 내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약간 사기치려고 작정한 사람을 내가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렇게 막 정말 작정하고 막 설계하고 들어오는 거 그럼 정말 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 장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이 당하셨던 어떤 배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래서 갖고 계신 어떤 실망이나 한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 탓이 아니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고가 나면 이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데 피해자가 잘못 행동한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당할 짓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피해자는 말 그대로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가해자를 탓해야 되는데 말이죠. 사기 사건을 보면 사기친 사람이 100% 잘못한 건데 우리는 선량한 그 피해자를 보면서도 야, 네가 그걸 더 확실히 알아봤어야지, 잘 봤어야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 피해자 스스로도 좀 자책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진짜 똑똑한 분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피해자 잘못은 없는데 근데 자꾸 내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 뭐 상황 판단을 잘 못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도 이제 마음 한켠에 지금 여러분이 피해자신데 그걸 좀 자책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부족했다. 뭐 이렇게 내가 사람 보는 눈 없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그런 일들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행운이 온다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마지막 카드에 데스 카드가 나왔고 보조 카드로는 완즈 왕이 나왔고 또 두 번째 핵심 카드에서는 성공이라는 멘트가 나와 있어요. 또 동물 카드로는 코끼리가 나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4장의 카드들의 코어, 그 핵심이 뭐냐면 경험이 한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메시지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런 말도 해당되고요. 영어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나를 죽게 만들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죽는다면 우리 인생은 끝이겠지만 만약에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군대에서도 몇 박 며칠 동안 걸어가야 되는 그런 힘든 행군도 하는 거고 특전사분들 보면 진짜 엄청난 강도의 훈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고통의 가시밭길 이런 걸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강한 체력 또 강인한 능력들 이런 걸로 무장하게 되는데 그건 가시밭길을 걸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 카드들은 그래서 이번 분에게 여러분에게 곧 다가올 좋은 일은 그냥 뭐 미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하늘이 그냥 던져주는 그런 행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은 이미 과거부터 훈련을 해오신 거예요. 과거에 이런 상처나 무너짐 또 배신이나 아픔, 실망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정말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동안의 실패가 결국 성공으로 이끌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의 좋은 일은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아주 종이 한 장 한 장 켜켜이 쌓이듯이 쌓여온 거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빚진 것도 아닐 거고 심지어 운명한테 빚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얻어 걸린 행운이나 복권 당첨처럼 우연히 다가오는 좋은 일도 아니고요. 결국 이 좋은 일은 여러분의 과거가 완성되는 그런 일이고요. 그 과거의 부정적인 일들도 이제는 내가 그 경험이 의미 있는 일이었어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 일을 떠올렸을 때 그냥 슬프고 힘든 기억이 아니라 나의 지금의 성공으로 이끄는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라고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때의 일들이 어떤 의미 있는 기반, 파운데이션이 되었고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성공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순간이 올 거로 보여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삼 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아무래도 3번 분들 중에는 좀 변화의 길목에 서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나는 지금 인생의 중요한 때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3번 많이 고르셨을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진짜 값진 시간이다,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3번 분의 각자의 삶에서 어느 날은 내가 진짜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하루하루가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날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천재지변을 만난다거나 엄청난 사고나 변화를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확률도 좀 크지가 않고요. 그래서 사실 매일매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돌아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날들, 그런 날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카드들은 진짜 그렇지 않다고, 3번 분의 하루가 정말 중요하고 그 하루가 쌓여서 엄청난 미래가 되는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카드를 보니까 제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미래학자 이런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이게 어떤 외부 상황, 이렇게 미래는 우리한테 닥쳐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래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고요. 그분의 말에 따르면 사실 우리 개개인의 미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미래를 살고 싶은지 이거는 오늘 결정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오늘의 결정이 내일을 만들고 또 내일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모레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나의 그날은 이제 과거가 결정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현재 어떻게 결심하느냐, 이게 우리만의 나만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떤 전 세계의 미래, 인류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는 현재의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미래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그 상황에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 3번 분이 그런 길목에 와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카드도 보시면 칼 6번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칼 6번이 대표적으로 변화를 말하고 과도기, 과정을 말하거든요. 과도기는 변화 안에 한가운데 그 중심에 있다는 걸 말해요. 만약에 우리한테 변화가 정말 하루아침에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집이 무너졌다.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지만 불이 났다. 그래서 집이 완전히 타버렸다. 그러면 집이 없어지는 과도기 과정은 없었던 거죠. 과도기라는 게 존재할 수 없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과도기는 말 그대로 좀 속도가 느려요. 때로는 어느 날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태풍은 있어요. 근데 태풍도 그 한가운데 태풍의 눈, 거기는 굉장히 고요하잖아요. 그래서 고요할 때도 있고 약간 흔들리는 때, 이런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과도기를 말하는 칼 6번 카드 안에 지금 보조 카드로 마법사 카드를 여러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과도기의 중간, 변화의 시점 안에 있고, 그 변화를 여러분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마법사 카드가 말하는 건 나의 주도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오늘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아예 마법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마법이라는 거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이 마법사가 어떤 마법을 사용하느냐, 이 어떤 주문은 말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요. 마법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야 내려라 이러면 비가 내리는 거고,
물건을 보면서 너 움직여라 이러면 움직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마법사는 어떤 명령을 주도적으로 내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오늘 카드를 이렇게 뽑으셨다는 거는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마법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어떤 주문을 외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가올 좋은 일도 달라질 수 있고 완전히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과도기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곧 어떤 분들은 정말 중요한 계약을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이 마법의 주문을 외운다는 거 이거 자체가 약간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그런 에너지랑 맥락이 같거든요. 계약서는 특히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집을 계약한다라고 생각해보면 앞으로 내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이 집에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고 내가 집을 임대해서 산다 그러면 그 안에 약속들이 있어요. 집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겠다 이런 약속들 특약 이런 것들 넣잖아요. 내가 그러면 보장받는 것이 이만큼이고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이만큼이고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세세하게 적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마지막 부분에 서명을 하면 이제 사인을 하면 지금부터 그걸 시행에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순서들이 사실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과도기의 이런 흐름을 3번 분께 연결을 드리면 곧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계약을 하게 된다거나 또 지금 칼 6번 카드 주인공들도 지금 배 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수가 따른다거나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카드도 보시면 칼 1번이 나왔는데 이 카드는 새로운 결단을 내린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칼은 워낙 지적인 능력, 판단력 이런 걸 말하는데 그래서 칼의 힘이 이 펜의 힘 이런 거랑도 연결돼요. 그래서 펜으로 사인을 하는, 서명을 하는 이런 새로운 문서에다가 내 이름을 거는 문서운에 진짜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계약을 맺게 되고 조건이 좋은 계약이 성사된다 이런 뜻이죠. 이 계약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삶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할 거고요. 또 이 카드도 역시 이제 1번이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10까지 간다기보다는 지금은 1의 시작, 작은 시작이 있지만 이걸 기점으로 서서히 미래를 만들어간다. 약간 도자기 만들어가는 장면처럼 주도적으로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모양을 설계하고 실행한다. 좀 이런 흐름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정말 큰 변화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작은 시작, 작은 계약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마법사의 태도,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이게 중요하고 특히 주도적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물론 내가 어떤 걸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책임이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따라올 수 있어요. 집을 새로 계약하고 이사 가는 거 이런 거 계약의 운이 따라오니까 가능한 일이지만 사실 지금 계약이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지금부터 이 집에서 잘 살아야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사를 간 다음에 진짜 그 집이랑 합이 잘 맞아서 그 집에서의 인연이 좀 좋은 운으로 인생에서 작용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집에서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대박 나서 정말 사업적으로 성공을 한다거나 어떤 집을 계약해서 그 집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진짜 엄청난 아이가 된다거나 이렇게 그 집이랑 합이 잘 맞으면 앞으로 살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흐름도 생각해보면 사실 과도기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집이랑 나랑 합이 잘 맞는지 하루 만에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전세 계약이다 이러면 보통 적어도 2년은 살아봐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봐야 이 집이랑 나랑 합이 잘 맞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회사나 학교에 합격하는 거, 계약을 내가 새로 맺는 거 이런 것도 똑같아요. 당장 오늘은 내가 이 계약이 진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일이야 이렇게 확실히 말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면 어떤 학교를 다닌다라고 생각해보면 그 학교 다녔을 때의 의미는 사실 다니는 과정 중에도 물론 느낄 수 있겠지만 그 학교를 다 마치고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다음에 느끼는 경우도 훨씬 많거든요. 어떤 그 학교 다녔던 과정을 커리어 삼아서 취업을 한다든지 그 학교에 다니면서 했던 활동들을 쌓아서 그걸 기반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간다든지 이런 결과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좀 눈에 보이게 써먹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는 그 어떤 마무리 단계나 어떤 결과론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3번 분에게 곧 다가올 좋은 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시작했을 때 마무리가 정말 좋은 일이 될 거고, 이게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가 과도기를 거쳤지만 그 과도기를 거쳐서 해내기를 정말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정말 여러분도 마법사 같은 태도, 적극적으로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 계약하는 것들 안에서 나도 해내야 될 것들을 충실하게 해내겠다, 이런 어떤 약속이나 헌신,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잘 지내기로 했다, 그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관계가 생긴다. 여기가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포인트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제대로 헌신해 보세요. 당장은 뭔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장 좀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과도기를 거치고 나서 이게 진짜 제대로였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곧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차원보다는 이제까지 안 좋았던 일, 그게 끝나는 차원이 더 강하게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이 여왕제 카드인데, 여왕제 카드가 나오면 이거 무조건 좋은 카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 타로 카드에서는 78장의 카드가 있는데 그 모든 카드가 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동시에 양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그래요. 좋기만 한 일도 없고 나쁘기만 한 일도 없는 것 같거든요. 좋은 일을 너무 기뻐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뒤에 숨겨진 나쁜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은 행복의 가면을 쓰고 다가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도 사실 그 일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들도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도 하고요. 어떤 역경을 만나야 우리 삶의 빛이라는 걸 더 뚜렷하게 알아볼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소중했다라는 거는 그걸 놓치게 될 때 오히려 더 간절해지기도 하고요. 이런 인생사들을 반영해서 이 모든 타로 카드는 동전의 양면처럼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가져와요. 그래서 여왕제 카드도 그래요. 이 카드가 워낙에 긍정적인 의미로는 이제 풍요를 말하고 번영을 말하고, 또 어머니처럼 약간 무한한 애정을 표현하고 내 사람을 지켜내려는 좀 대자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어머니 역할을 한다거나 과도하게 애정을 투자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랑이 집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울타리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상대방이 나의 소중함을 몰라주는 그런 영향도 있죠. 그래서 여왕제 카드의 부정적인 측면이, 내가 어떤 애정과 헌신을 정말 쏟아붓고 정말 헌신을 충분히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 오히려 나는 좀 푸대접받는 좀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까지 4번 분의 삶에서도 이런 방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정말 특별하게 더 허용적이셨다든지 더 헌신하셨을 수 있고요. 가족이다, 그럼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여러분이 희생하셨을 수도 있죠. 아니면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야, 이제 그런 이유 안에서 여러분이 더 애정을 기울였다든지 더 에너지를 쏟아부은 그런 관계가 있었을 수 있죠. 굳이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다라고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좀 더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든지 어떤 모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티가 안 나고 있다든지, 이런 가능성, 그게 이제 여왕제가 말하는 에너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카드로도 동전의 기사 카드가 나왔는데, 이 동전의 기사는 굉장히 꼼꼼하고 좀 성실한 사람,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의 실제 성향이 그런 전반적으로 이런 면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특정한 사람한테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일이나 공부의 차원이다라고 한다면, 사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일에 너무 헌신적이고 계신 워커홀릭, 이런 에너지로도 읽어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동전의 기사 카드의 보조 카드로 완즈 10번이 나와 있거든요.
카드를 보시는 것처럼 이 굉장히 짐이 많고 과도하고 책임감이 무거운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4번 분들의 원래 타고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상황 혹은 특정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제까지 너무 희생하셨거나 너무 많이 짐을 지고 계셨을 수도 있겠다. 좀 이렇게 읽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완전히 진짜 빨간불, 스탑, 멈춘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 있고 이 카드를 보시면 더 이상은 진짜 갈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한다. 이런 걸 말하는 표지판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타로 카드도 보시면 그 다음에 마법사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마법사는 근데 이 완즈 10번과는 다르게 정말 짐이 하나도 없어요. 자유로워 보이죠. 또 이 마법사 카드의 보조 카드로는 완즈 2번이 나와 있는데 이 완즈 2번은 좀 야망을 말하고 새로운 어떤 방향을 향해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의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이 뜨겁게 차오르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새로운 챕터로 나아갈 것이다. 좀 이런 강한 에너지가 있거든요. 막대기 2개만 있으면 내가 못 갈 곳이 없다. 못할 일도 없다. 좀 이런 의지가 있고 불타는 열정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근데 이 불이 피어오르는 게 그냥 촛불 하나 정도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 완즈 2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적어도 정말 캠프파이어 정도 할 수 있는 불길 이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카드들의 이미지를 연결해 보면 4번 분들이 이제까지 과도하게 뭔가 했던 일 아니면 상황이나 관계 그 안에서 이제 그게 끝나게 되고 여러분 벗어나게 되고 자유를 찾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안 좋았던 일이 안 좋았던 상황이 끝나는 것 이게 가장 큰 좋은 일 곧 다가올 좋은 일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꼭 그렇게 관계에서 벗어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분들은 내가 솔로로 지내고 있는데 그 솔로로 지내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괴로운 점이 더 많다. 나는 외로움이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누군가랑 함께 지내게 되는 게 오히려 새로운 자유의 차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관계 속에 있다가 혼자가 되면 그게 자유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니면 혼자 있는 것 때문에 잔소리를 많이 들었다거나 다른 사람이 삶에 참견을 한다거나 아니면 뒤에서 뒷담화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누군가가 생기는 게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게 훨씬 더 새로운 자유라고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또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별로 어떤 사람을 그렇게 이성적으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나는 그 사람한테 호감이 가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회사 안에서 상하 관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상 어쩔 수 없이 자주 부딪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좋은 인상을 좀 보여주기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선이 있고 그 선을 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불편한 상황에서 나한테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아주 좀 명확한 돌파구가 오히려 생기는 거죠. 내가 그다음부터는 커플 반지를 끼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아니구나 싶어서 포기하게 되고 나도 이제는 그 사람을 동료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사회생활에서 선을 지킬 수 있게 되니까 이런 불편했던 상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한테 안 좋았던 거, 불편했던 상황, 억지로 좀 미소를 짓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해야 했다거나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약간 균형이 맞지 않았던 상황, 좀 불합리한 관계나 상황 그런 것들이 이제는 끝나게 된다, 곧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겨라 이런 메시지도 나왔고 호랑이 카드도 나와 있어요. 이 조합을 생각해보면 정말 그동안 4번 분께서 힘든 일 이런 걸 좀 어쩔 수 없이 감당해 오셨던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 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제는 그동안 쌓아왔던 거, 이뤄왔던 거, 누적해왔던 것들 그걸 축하할 때가 왔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동안의 고생이 이제 마무리된다는 거죠. 나 이제 정말 애썼어 이렇게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또 호랑이는 사실 워낙 책임감도 강하고 내적인 힘이 굉장히 강해요. 호랑이의 원래 특성을 생각해보면 호랑이가 주로 동아시아에서 사는데 주로 북쪽이나 좀 추운 데서 서식하거든요. 눈이 정말 덮여있는 그런 추운 산에서도 살아낼 수 있을 만큼 인내심도 굉장히 강해요. 그만큼 4번 분이 이제까지 힘든 일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좀 묵묵히 해오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호랑이는 또 다른 차원에서 자유를 말하고 독립성 이런 것들을 말해요.
사실 호랑이 자체가 어떤 굴레에 속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만큼 이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오늘 타로 카드에서도 마지막에 부활을 상징하는 이 다시 생명력이 깨어난다, 이 깨달음의 심판 카드도 나와 있어요. 이제는 진짜 하늘이 끝을 내준다라고 하고요. 여러분의 희생이나 고생이나 불평등, 불합리했던 힘든 상황 이제 곧 끝나게 될 거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가슴속에서부터 후련하다, 정말 기쁘다, 나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거야, 이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보여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고르신 분들, 오늘 카드를 보면 5번 분들의 어떤 깊은 무의식의 세계가 보이는데, 그 깊은 무의식의 세계에 있어서 약간 서서히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잠재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잠재의식의 가장 바닥인 부분,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이게 심리학자 중에 프로이드, 이분이 잠재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남기셨잖아요. 또 이분의 그런 이론을 통해서 진짜 심리학이 활짝 피어나게 되는, 그리고 또 이분을 통해서 심리학의 가지가 엄청나게 뻗어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남겼는데요. 프로이드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빙산처럼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빙산에서 그 보이는 부분이 우리의 실제 의식,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성격, 성향적인 측면들, 우리가 흔히 그 눈에 보이는 부분을 보면서 자아가 있다, 나의 자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면이 있는데 그 빙하가 있는 수면 아래에 더 이제 엄청나게 큰 빙하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랫부분이 이제 잠재의식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성격이나 성향, 드러나는 자아 같은 건 빙산에서도 수면 위에만 보이는 정말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빙산의 아랫부분이 수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깊은 무의식이 될 거고, 이 무의식에서 가장 아랫부분, 이게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향을 만들어가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프로이드가 말했거든요. 프로이드는 그 어린 시절 중에서도 인간의 심리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관계가 이제 양육자와의 관계, 그 애착 관계에서 성격이 형성되는데, 그게 정말 인간의 성향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카드들을 보면 이 프로이드의 그런 이론들이 떠오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그 가장 깊은 관계, 바닥에 있는 관계, 아니면 가장 깊은 관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딥한 부분, 좀 중요한 관계, 중요하다고 생각한 관계, 여기에서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카드가 이제 핵심 카드로 완주 5번이 나와 있어요. 완즈 5번은 원래 이 카드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경쟁을 말하고 또 토론이나 방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카드예요. 보통 다른 카드에서 완즈 5번은 이 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좀 비슷비슷한 여러 사람이 나타나서 동료들끼리의 경쟁이나 다툼을 말하거든요. 이 카드가 말하는 원래 첫 번째 키워드가 약간 수험생의 이미지예요. 원하는 게 있고 그걸 먼저 달성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중에서도 좀 더 높은 위치에 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카드예요. 근데 완즈 카드이기 때문에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무 막대기를 들고 싸우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 자체, 경쟁 자체가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충분히 어떤 서로의 실력을 겨뤄볼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관계성을 말하는 카드거든요. 지금 이 카드도 보시면 치타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서로 반대편에 있는 그런 입장을 말하는데, 다른 완즈 5번 카드는 여러 명인데 여러 사람이 섞여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 카드는 지금 단둘이 마주보고 있죠. 그리고 치타를 자세히 보면 이제 한쪽은 수컷, 한쪽은 남컷,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제 친구인데 다른 존재,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건 이 카드가 말하는 경쟁은 다수의 관계에서 오는 경쟁이 아니라 단 둘이 만나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경쟁, 또 갈등, 이런 걸 묘사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아예 관계라고 대놓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에 적혀 있는 내용도 보시면 당신이 어떤 관계에 속해 있느냐,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내 안에서 이게 자아라는 것이 스스로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관계 안에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관계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역할을 하나씩 맡게 돼 있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라면 그 역할이 안에 있는 거고 친구 관계에서도 나의 어떤 포지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우리의 정체성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자아라는 게 관계랑은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카드들을 보면 그 안에서 조금 흔들리는 장면들이 보이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점점 접점이 좀 없어지는 그런 사라지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살아가는 어떤 삶의 패턴이 달라지다 보니까 대화의 공통 주제 같은 것도 점점 옅어지게 되고 그야말로 약간 할 말이 없어져요. 근데 할 말이 없다는 건 공감이 줄어든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한 동네에서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공통점이 많아요.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사건들을 겪죠. 이제 그러면 할 얘기들이 많아요. 이제 그래서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할 말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를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니 니네는 어떻게 맨날 만나면서도 그렇게 할 말이 많니?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반대로 뭐 명절에나 진짜 가끔 만나는 친척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사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할 말이 이렇게 없다는 거는 내 삶을 뭐 이제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공감할 만한 포인트도 없고 나도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들어봤자 내가 해줄 수 있는 말도 없고 앞으로 뭐 도와줄 수 있는 일도 없고 뭐 서로 교류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주기적으로 이 어떤 만남과 헤어짐이 있거든요. 이렇게 만나던 사람이 있다가 일상이 바뀌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랑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도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어서 생명이 시작될 때가 있고 끝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컵의 시종이랑 컵 6번이랑 동전 5번 이런 흐름이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면 이제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죠. 새로운 사람과 어우러지고 과거로부터 어떤 이어진 관계 중에서는 서서히 정리가 될 것이다. 인연의 교체기를 만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가운데 있는 컵 9번 카드가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의 시절을 돌아보게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마냥 다 친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과거를 바라보니까 좀 씁쓸하다.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세월이 있어서 그래서 좀 그립다. 묘한 감정들이 있다. 이런 걸 말해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 어떤 관계는 멀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좀 씁쓸함을 느끼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컵 6번 카드의 보조 카드로 바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조합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는 인연을 교체해 주는 게 여러분 운에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관계. 어쩌면 그 사람이 내 변화를 두고 나의 일상의 어떤 신상의 변화 이런 걸 두고 내 뒤에서 나를 질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시샘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랑은 이제 오히려 멀어지는 게 나한테 좋겠죠. 또 이제 관계라는 게 우리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운이라고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관계도 보이지 않지만 공간을 차지하고 기운에 있어서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리가 비워져야 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인연도 같은 자리에 여러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같은 자리에 여러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기운이 중첩되니까 오히려 좋은 기운은 상쇄되고 깎일 수 있고 나의 어떤 정성이나 에너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5번 분은 이제 보내야 될 사람은 보내주시고 또 자리를 새롭게 비워보시고 또 그 안에 곧 들어올 새로운 사람, 그 사람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내가 이 시점에 인연이 교체됐는데 그게 나한테 정말 좋은 일이었어. 이렇게 제대로 돌아보실 수 있거든요. 또 오늘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자신감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인연의 교체기를 만나면 이제 서글퍼질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감정 기복이 생길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은 약간 어색해서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카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선글라스를 끼면 그 사람의 이제 눈망울이 보이지가 않아요. 원래 눈이 감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위잖아요. 이제 일단 선글라스를 끼면 뜨거운 외부 환경으로부터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좋은 점이 나의 감정을 어느 정도 가릴 수 있고 숨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이런 맥락을 생각해 봤을 때 5번 분 경우에는 이런 인연의 교체기가 올 건데 여기서 감정 기복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사람이랑 나랑 옛날엔 잘 지냈는데 이런 미련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 그럴 때 선글라스를 끼고 보내야 될 인연은 보내주고 감정의 정리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교체기를 현명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고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라는 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연의 교체기를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마음도 다잡아 보시고요. 떠나야 될 사람은 떠나보내고 새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일로 작용할 것이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